중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러시아제 신형 무기 도입에 열을 올리는 인도다. 최근엔 신형 경전차 도입 사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긴급 예산까지 편성했다. 인도 육군은 신형 경전차의 핵심 조건으로 공수와 화력, 그리고 즉각 조달을 꼽았다. C-17A나 IL-76 같은 수송기로 공중 수송이 가능하고 적전차를 일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화력도 갖춰야 한다. 최대한 빨리 납품될 수 있도록 이미 생산 중이거나 생산 라인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인도가 신형 경전차 도입을 서두르는 건 중국이 분쟁 지역인 라다크 일대에 최신형 경전차 15식을 배치했기 때문이다. 무겁고 둔한 중전차의 기동이 어려운 산악지형에서 경전차는 보병에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인도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지난 1962년 국경 분쟁에서 프랑스제 AMX-13 경전차로 중국군을 박살냈던 적이 있었다. AMX-13은 프랑스가 해외 식민지용으로 개발한 14톤급 경전차다. 요즘 같으면 보병 휴대용 대전차 화기로 간단하게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가 고원지대에 전차를 끌고 올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62년 당시 중국군엔 엄청난 위협이었다. 중국은 최신형 경전차를 라다크 일대에 투입했지만 AMX-13을 퇴역시킨 인도는 15식 경전차와 맞설 만한 무기가 없다. 인도가 신형 경전차 긴급 조달 공고를 낸 건 이런 이유다. 인도군을 긴장시킨 중국의 15식 경전차는 외관부터 첨단 느낌을 풍기는 최신의 장비다. 중국 북방공업이 주도해 개발했는데 2016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VT-5라는 명칭으로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중국군 제식 장비로 보급된 사실이 처음 공개됐다. 15식 경전차는 인도가 겁낼 만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35톤급 중량 차체는 중국이 독자 개발한 복합 장갑으로 보호되며 차체 전면과 측면, 포탑에는 착탈이 가능한 폭발식 반응 장갑이 적용됐다. 이 정도 방어력이라면 서방 측 보병 전투 장갑차의 40mm급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보병이 휴대하는 대전차 미사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방어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력 역시 준수하다. 중국은 15식 경전차의 주포로 105mm 규격을 채택했다. 이는 한국 K1 전차에 채택된 M68A1의 4촌 버린 83식 전차포의 반동을 줄인 모델이다. 상당한 공격력이다. 중국 측이 공개한 재원에 따르면 주포는 날개 안정식 철갑탄을 사격했을 때 2km 거리에서 균질화 변강판 300mm급, 대전차고 폭탄을 사격했을 때 거리 관계없이 유효사거리 내에서 400mm급 관통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인도군의 T-72급 전차를 충분히 파괴할 수 있다. 15식은 필요할 경우 주포에서 발사되는 GP2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도 쏠 수 있다. 사거리는 5km, 관통력은 600mm급이다. 재원상으론 인도군이 보유한 모든 전차를 격파할 수 있는 공격력이다. 중경전차에 당황한 인도, 러시아제 긴급 공수? 이에 맞서 인도가 긴급 조달할 1순위 전차로 알려진 건 러시아제 ES-25M 스프로트 SD다. 일반적으로 공수 전차나 경전차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러시아군에선 전차가 아닌 공수 대전차 자주포로 분류된다. 인도가 ES-25M을 1순위로 점 찍은 이유는 공수와 화력 때문이다. ES-25M은 러시아가 공수군용으로 개발한 무기다. 수송기에 싣고 공중에서 낙하산으로 투하해 작전 지역에 투입하는 공수 능력을 갖췄다. 승무원이 모든 탄약과 장비를 싣고 차량에 탑승한 채로 낙하산 투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제작사 측 주장이다. 제원대로라면 이 경전차를 통해 인도는 고원지대 어디라도 수송기로 투입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전차가 생기는 셈이다. ES-25M은 공격력도 막강하다.
전투 중량이 18톤에 불과하지만 주포는 T-80이나 T-90과 같은 40톤급 주력 전차에 탑재되는 EA-46의 반동을 줄인 EA-75 125mm 활강포를 사용한다. 이 때문에 현용 주력 전차와 동일한 포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격 통제 장치도 T-90M과 동급의 최신 사양을 적용하고 있다. 낙하산으로 공수가 가능하면서도 주력 전차급의 화력을 갖춘 경전차라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껄끄러운 상대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중국 네티즌들은 인도가 ES-25M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우려는커녕 안도하는 분위기다. ES-25M은 1980년대 중반부터 생산된 물건이지만 현재 생산 수가 30대가 되지 않는다. 대량 생산이 되지 않았다는 건 이 제품이 실패작이라는 걸 의미한다. 사실 중국도 1990년대에 도입을 검토했다가 포기한 물건이다. 20여 년 전 중국이 사려다가 만 것을 지금 인도가 사겠다고 덤비는 거다. 중국이 ES-25M 도입을 포기한 데엔 이유가 있었다. 이 경전차는 낙하산으로 직접 강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빼면 장점이 거의 없다. 화력도 사실 장점으로 볼 수 없었다. 펀치는 셀지 몰라도 정밀도가 형편없다. 18톤에 불과한 차체는 125mm의 엄청난 반동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ES-25M은 주포 사격 전 차량을 정차하고 서스펜션을 최대로 내려 지면에 바짝 밀착시킨 뒤 사격하도록 권장된다. 이렇게 사격하지 않으면 호신이 흔들려 명중률이 형편없이 낮아진다. 그렇다고 서스펜션을 지면에 밀착시켜 사격을 하려 하면 사격을 준비하는 수초 동안 고정된 상태로 적이 시야에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 방어력은 더 형편없다. 경량화를 위해 알루미늄 합금 장갑재를 썼는데 장갑이 얇아 전면 장갑도 중기관총에 관통될 정도다. 이런 전차가 전장 한복판에서 사격을 위해 몇 초간 멈춰 있다면 어떤 운명이 처하게 될지는 뻔하다. 때문에 최근 제작사 측에서는 이 전차의 사격 통제 장치를 개선해 주행 중 사격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18톤급 경량 차체가 받아낼 수 있는 반동의 한계를 생각하면 이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면 러시아군이 대량으로 구매하지 않을 리가 없다. 때문에 인도군 내부에서는 실전에서 그게 유용하지 않은 직접 강화 기능을 포기하고 중국의 15식 전차에 제대로 대적할 수 있는 경전차를 구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 후보로는 미국 BAE 시스템즈의 M8 뷰포드 경전차, 인도네시아 터키 합작의 하리마우 경전차, 한국 한화디펜스의 K-21 기반 경전차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드백 포병 전투차 최강이라 불리는 이유. 레드백 포병 전투차 수출 사업은 호주 랜드 400, 페이즈 3 사업을 겨냥해 만들어낸 제품이다. 국내 최초로 해외 시장을 겨냥해 사업 기획과 제품 설계, 개발이 이루어진 첫 사례다. 포탑, 기관포 무장은 이스라엘 엘빗, 호주 방산업체 EOS의 포탑 생산과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등을 맡겨 팀한화 진용이 구축됐다. 이밖에 이스라엘 플레이센과 방호 체계 개발 협력, 캐나다 소시의 고무궤도 적용 등을 통해 최종 레드백 팀이 탄생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를 하나로 묶은 기계화 장비의 핵심 부품으로 변속과 조향, 제동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급박한 상황에서 고장이 나더라도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꺼내 새 파워팩으로 교체할 수 있어야 편의성과 기동성 면에서 장점이 있다. K9 자주포에 적용된 파워팩을 적용하면서 짧은 기간 내에 체계 개발이 가능했다. K9에는 독일과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국산화된 파워팩이 탑재돼 있다. K9 파워팩은 국내 엔진과 변속기 기술로 상당 부분 국산화됐으며 엔진의 경우 품목수 기준으로 국산화율이 90%가 넘는다. ISU는 내장식 유기압 현수 장치라고 부른다.
기동 중 지면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긴 쇠막대가 달린 토션바 형식의 완충장치와 달리 암이 내장돼 있어 공간 활용 효율성이 크다. 기존의 암이 자치하던 공간에 방호장치를 추가로 탑재할 수 있다. 토션바를 적용할 경우 지뢰방호를 위해 토션바 상부와 차체 바닥에 두터운 장갑을 덧대어야 하는데 중량 증가로 이어져 기동성 저하의 원인이 된다. 또한 토션바 형태가 능동적인 완충 역할을 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과 달리 ISU는 임무 형태, 지면 상태에 따라 변동하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특히 전투 중량, 방호 수준에 맞춰 완충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 보병 전투 장갑차는 방호력을 높이기 위해 장갑 설계를 중시할 경우 자체 무게가 무거워지고 기동성이 떨어진다.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를 가볍게 하면 방호력이 떨어져 공격에 취약하다. 레드백은 복합 소재, 고무궤도를 장착, 사용한다. 일반적인 철제 궤도는 중량이 많이 나가고 기동성이 떨어져 고무궤도를 채택했고, 철제 궤도 4.9톤 대비 2.2톤으로 50% 이상 무게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고무궤도 내구성은 최대 5,000km로 철제 궤도보다 우수하다. 철제 궤도는 5,000km의 수명 주기 동안 약 500km 전후로 고무 패드를 교체해야 한다. 고무 궤도는 1년에 약 800에서 1000km 주행한다면 5년마다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 고무 궤도는 정숙 주행과 향상된 기동성능, 진동 및 소음 저감 효과가 있다. ISU와 CRT 적용으로 궤도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철제 궤도 대비 약 70%가량 줄인다. 방호력 면에서도 철궤도가 지뢰 폭발 시 그 자체가 파편이 돼 위협이 되지만 고무궤도는 그런 위험성이 적다. 주무장은 MK44 30mm 기관포를 사용한다. 네이토 표준탄을 사용하며 미국군의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의 25mm 기관포와 동일한 전동식 기관포이며, 불발탄이 발생하면 전동기로 차탄을 밀어 넣어 계속 사격할 수 있다. 대전차 미사일은 호주 정부가 이스라엘 라파엘사의 스파이크 LR2를 지정했다. 능동방호 시스템은 이스라엘제 아이언 피스트이며, 능동방어 시스템으로 장갑차 또는 전차로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과 대전차 로켓 등의 공격을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기 등으로 사전 포착하여 차량에 닿기 전에 요격한다. 승무원은 차량 내부에서 아이언 비전 특수 고글을 쓰고 장갑차 외부의 360도 전방향의 상황을 확인 및 감시할 수 있다. 이밖에 차량 기동 중 실시간으로 차량 상태와 결함 관련 데이터를 전송해 사고 발생 이전에 차량 정비 및 수리, 관리가 가능한 홈스 시스템을 채택했다. 레드백은 전투 장갑차가 필요한 방호력과 기동성을 모두 갖춘 미래형 첨단 궤도 장갑차이다. 특히 방호력 측면에서 각종 방어 키트와 설계를 바탕으로 총탄과 지뢰, RPG 로켓포 등의 공격에도 탑승 병력을 보호할 수 있는 방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고무궤도와 ISU 방식을 적용해 차체 중량을 대폭 낮춰 기동성을 확대한 것은 큰 강점이다. 레드백의 중량은 42톤으로 독일의 KF-41 장갑차보다 가볍다. 레드백은 체계종합이 우수하다. 각 구성품별로 이들을 한 곳에 모여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체계종합 능력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한화 디펜스는 이미 장갑차와 자주포 체계종합 업체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진격의 K9 자주포 김상현 논설위원. 국산 무기 K9 자주포의 한자를 자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스스로 움직인다는 의미의 자주다. 역사적으로 대포는 한 곳에 고정돼 있거나 인간이 끌어서 이동시켜야 했지만, 자주포는 엔진을 갖춘 차량에 장착돼 움직인다는 점에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그래도 차량을 운전하는 건 인간인데 마치 포에 발이 달린 것처럼 의인화한 데서 장면가의 문학적 소양이 엿보인다.
자주포는 탱크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역할은 다르다. 탱크가 최전선에서 직사포를 쏘며 돌격한다면 자주포는 후방에서 곡선으로 포를 쏘아 올린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자주포의 포신이 탱크의 그것보다 길고 크다. 한화 디펜스가 만드는 K9 자주포가 신음하는 수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호주가 최근 K9을 수입 계약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K9은 한국산 무기 중 유일한 세계 수출 1위 품목이며 2000년 이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을 만큼 압도적이다. 1위 비결은 가성비다. 품질이 좋으면서 가격도 비싸지 않다. 2위인 독일산은 일부 성능에서는 K9보다 낫지만 고장이 잘 나고 가격이 2배 이상 비싸다. 전차로 2015년 1차 양산분 100대가 실전 배치됐다. 주포로 120mm 55 구경 활강포를 장착했고 능동 방어체계와 반응장갑, 포탄 자동 장전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이 대거 탑재됐다. 또 1500마력의 엔진으로 최대 속도 70km H의 기동력을 발휘한다. 스노클을 부착 시 수심 4.1m까지 잠수 도하 기능도 갖췄다. 방산업계 관계 계좌는 중국과의 관계가 급변하고 있는 호주는 해군뿐 아니라 지상군 화력까지 키워 미국과의 합동작전 능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내 방산업계가 이 같은 상황을 수출이라는 결실로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 K2 흑표 전차의 국산화 성공이 시급한 이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최강의 전차라고 할 수 있는 K2 흑표 전차의 중동 수출에 대해 잇단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작년 방위산업계 및 무기 전문가 등에 의하면 K2 흑표 전차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K2 흑표 전차는 전차의 심장이고 할 수 있는 변속기와 엔진 조합의 파워팩에 대한 이슈로 10여 년 동안 논란이 있어 2차 양산이 지연됐었습니다. 중동 국가 중 가장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오만입니다. 오만은 전차 76대 도입을 추진 중인데 이는 8억 4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오만은 2018년 7월 구매 대상 전차의 성능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는데요. 이때 K2 전차가 무난히 통과되어 이후 수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가 당시에 K2 전차와 경쟁을 했던 전차는 터키의 알타이 전차였습니다. 그런데 알타이 전차는 성능 평가 시험 중 멈춰서는 바람의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터키의 이 전차는 K2 전차의 제조 회사인 현대로템의 기술을 도입하여 제작한 전차입니다. 여기에 독일 기술까지 더하여 심장부 파워백을 자체 개발하여 장착하였습니다. 하지만 터키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게도 결국 주행 중 자동이 중지되는 결과를 낳았네요. 반면 우리 K2 흑표 전차는 주행시험을 무난하게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경 국내 방위산업 전시회인 DX 코리아에서도 화끈한 화력 시범을 승진 훈련장에서 보여줌으로써 또 한 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만의 방위 전문가 및 관련 매체들은 향후 전차 도입 사업에 있어 한국의 K2 전차가 유력시된다면서 사막 제형 작전에 맞게 에어 필터 등 일부 장비가 보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전차 300여 대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K2 전차가 유력한 후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력 기종 후보로는 미국, 독일, 영국 등의 전차들이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언론인 사건이었던 자말 카슈크지 사건을 계기로 독일 및 영국에서 사우디로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부 물량은 수입을 하고 대부분의 나머지 물량은 기술 이전을 통한 자체 생산 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현재 생산 중인 무기 기술에 대한 이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K2 전차가 유력한 후보 기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차세대 전차인 K2 전차의 가장 큰 장점은
세계 그 어떤 나라의 전차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능임에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K2 흑표 전차는 능동 방어체계 및 반응장갑, 120mm 포탄 자동장전 장치, 로켓탄 방호용 레니더,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120mm 55구 경장주포 등 최신 첨단 기술이 모두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비록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혼합형 파워백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장거리 주행시험 및 저온 시동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쳐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K2 흑표전차 2차 양산분 물량은 작년부터 106대가 순차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K2 전차가 중동 국가의 관심을 많이 받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운용 병력 인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차 한 대에 탑승하는 병력 인원은 4명입니다. 하지만 K2 전차는 자동 탄장착 장치의 설계 구조로 인하여 3명만 탑승할 수 있기 때문에 병력이 그리 많지 않은 중동 국가에게 적합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전투 중량 56톤, 120mm 55구 경장 주포에 전차장 대공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수심 4.1m까지 잠수가 가능한 3.5세대 전차입니다. 체계 사업자는 현대로템이 참여하고 있으며 엔진은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개발하였습니다. 최고 속도는 70km/h, 항속거리 450km, 1500마력의 도하능력은 약 4m입니다. 기동 성능 면에서도 전차 선진국의 최신형 전차보다 더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산악지형이 많은 한국 지형에 적합하게 설계 및 개발되었기 때문에 시속 40km의 빠른 속도에서도 31%에 육박하는 급격한 경사를 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혹서기와 혹한기 환경에서도 전차의 성능이 감소하지 않습니다.